사람들은 강에 물을 더 많이 담기 위해 모래톱을 없애고 강바닥을 깊게 파냈습니다. 해평 습지는 제두루미와 흑두루미 등 세계적인 희귀조류를 비롯해 많은 겨울 철새들이 찾아오는 낙동강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습니다. 수천 대의 굴착기가 차지해버린 강. 인간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파헤쳐진 강을 생명들은 떠났습니다. 인간만을 생각해 강을 바꿨지만 과연 이 강은 인간을 위한 것이 되었을까요? 흐르던 강물이 보에 갇혀 고이면서 녹조가 창궐했고 식수로 쓰는 낙동강에서 맑은 물을 얻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지구의 생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결국은 강을 원래의 모습대로 강이 강다운 모습대로 가게 해야죠.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강을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강을 다시 흐르게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곳에 펼쳐진 오천들. 여기서 만난 한 농민은 제작진을 자신의 밭으로 안내했습니다. 내과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 겁니다. 여기는 모두 다 이제 뭐냐면 골짜기에 있는 논, 천수답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자구책으로 펌프를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 물을 갖다가 지금 이제 여기 관을 갖다가 피부스 관을 이 도로를 관통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쓰죠. 통수관을 거친 물은 그의 팥밭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물이 없다 그러면은 제대로 농사 짓기가 좀 상당히 그렇죠. 남강에 물이 무릎팍밖에 안 됐어요. 아주 강심이 얇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아주 담소량이 많거든요. 강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모두 수로가 다 돼 있어요. 논마다. 그래서 이렇게 발브만 열면은 물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농민들은 적어도 물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4대강 공사로 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로마다 물이 가득해 농사짓기 좋아졌다고 농민들은 말합니다. 인근에 사는 다른 농민도 만나보았는데요. 전에 없던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펌프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막재배라고 불리는 이 농법은 비닐하우스를 이중으로 설치해놓고 안쪽 비닐하우스에 지하수를 뿌려 하우스 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지하에서 끌어올린 물은 영상 13도 정도여서 한겨울에도 작물이 얼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로 난방할 필요가 없고 값싼 농업용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 농사를 짓게 된 것이죠. 물줄기가 약하면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막 재배는 절대적으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달아서 물을 올리는 거예요. 강물이 낙동 강물이 많으면은 그 압에 내 가지고 압에 가지고 이 들어오면 가지고 이 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물이 강물이 내려가면 물이 작게 올라오죠. 이거는. 4대강 공사로 보를 만들어 강물을 가두면서 강의 담수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강물에 영향을 받는 지하수의 수위도 높아져 관정으로 그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 수막 재배는 4대강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농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수문을 개방하면은 물이 달려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우리가 농사인데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4대강 개방하면 안 됩니다. 제일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농민들은 4대강 공사 후 풍부한 물로 농사짓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사시사철 물을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면서 수익도 늘었죠. 보에 수문을 열면 강의 수위가 낮아져 농사에 지장이 생길 거라고 농민들은 생각합니다. 강물을 가두면서 풍부해진 물, 그 이익은 모든 농민에게 돌아갈까요?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 중의 하나인 회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오천들처럼 낙동강과 지천의 합수부에 위치한 고령의 연리들은 과거 방송에도 소개될 만큼 수박 농사로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4대강 공사 후 수박 농사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의 농민들은 오천들과는 반대로 강물이 너무 많아져서 농사를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수위 상승이죠. 수위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연리들의 평균 높이가 해발이 12.24입니다. 근데 합천보 수위가 10.5 높이로 이제 물을 가뒀거든요. 빼기하면 1.7m입니다. 그러면 이 덜에서 1.7m 밑에는 산술적으로 산수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7m 밑에는 물청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질토의 특성 자체가 이제 물을 이렇게 스펀지 현상으로 빨아당기잖아요. 그럼 이 덜 전체가 이제 젖은 덜이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해 섭취화된 덜이죠. 여기서 수박 농사를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포크레인으로 수박 하우스가 있던 땅을 파보았습니다. 채 1m도 파기 전에 그들의 예상대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젖었다면 이제 뿌리가 정상적으로 못 자라는 거죠. 뿌리가 썩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3월 말 수박이 막 자랄 때 잎이 다 말라버려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적어도 상품 이곳의 수박 크기는 적어도 농구공 이상 정도 되는 수박들이 핸드볼 공 정도도 안 되고 이렇게 막 삐뚤어진 수박이 나오는 거죠. 이후 800동 정도였던 수박하우스는 150동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강수위로 인한 피해는 수박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연리들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땅에서 농사를 짓는 노우일 씨는 올해 벌써 3번이나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수학을 일부 약간 했는데 거의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두드렸어요. 못하고 수학을. 작년에 그 미탁 그 태풍으로 인해가 오이 농사를 실패를 다 했고요. 물에 잠겨 갖고 올해도 깨를 심었는데 또 침수를 됐어요.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침수 피해를 입고 있는 노우일 씨는 강에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보에서 경계 그 수위를 그 유지를 했는데 빨리 그 펌핑장을 문을 못 닫고 역류를 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그건 인재입니다. 이거는 엄밀히 말해가. 농사에서 물을 대는 것만큼 중요한 게 물을 빼는 것입니다. 논에서 빠진 물은 배수로를 타고 배수장으로 흘러갑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들에 넘치는 물을 빼주는 것이 배수장의 역할이죠. 배수로와 배수장이 있음에도 연리들이 비로 인한 침수가 잦은 것은 합천 창녕보의 관리 수위 유지 때문입니다. 비가 많이 와도 강의 수위가 낮으면 배수로의 수문을 열고 낙차를 이용한 자연 배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수위를 유지하느라 강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강물이 들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문을 닫고 배수 펌프만으로 물을 빼야 합니다. 이때 배수 펌프의 용량이 부족하면 들은 침수되고 마는 것이죠.